안녕하십니까. 3시간만 투자자 전산회계 1급 합격. 이것만 꼭 보고 갑시다. 파이팅! 자, 오늘은 이제 장부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들을 매출처 원장에 얼마가 조회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시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신고서에 조회할 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매수라든지 공급가액, 거래처가 가장 많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장부 조회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장부 조회 중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장부 관리 가시면 그 거래처 원장에서는 반드시 뭐를 조회하셔야 되냐면 이제 땡땡이 앞에 거래처가 나오면 그게 이제 우리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면 돼요. 뭐 월별이거나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꼭 항목이 이것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지급어음, 바들어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계정 과목별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 이제 거래처명이 금액이 얼마냐 또는 이제 땡땡이 거래처 잔액은 얼마냐 이런 거 물을 때 또는 차익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이런 거를 물어볼 때는 이제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는 게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예제처럼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하고 가장 큰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거래처 원장에 조회를 하시고요. 잔액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월이 이제 6월이기 때문에 6월 말 그랬으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조회해도 큰 무리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처는 이제 전체 걸 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누르시게 되면 이 거래처 창이 뜹니다. 그 창에서 제일 첫 번째 번호, 시작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번호, 우리가 이제 카드사가 있으실 거예요. 카드사를 누르시면 이 안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자, 여러분들이 조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거래처명에 이제 가장 많은 거라 그랬기 때문에 요 금액이 이제 여기 중에서 조회된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이 금액입니다. 자, 혹은 이제 이렇게 차변 걸 물어볼 거 있고 대변 걸 물어볼 때 의미를 두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차변 거에 대한 의미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음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럼에 대한 받을 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 매출금 발생액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받을 거에 대한 얘기가 우리 차변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받은 거예요. 회수. 내가 이제 진짜 종이에 써져 있는 전자음에 받은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이 얼마냐? 진짜 돈 받은 게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대변 걸 보시면 돼요. 자, 2번은 우리가 2번은 이제 지급한 금액을 물어봤잖아요. 상반기. 자, 그래서 그러면 7월 1일부터 그다음에 여기 있는 12월 31일까지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이제 특정한 회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특정한 회사를 조회하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차병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병께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채는 반대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부채는 차병께 우리가 얘기하는 지급액이 됩니다. 또는 상환액이 되시는 거고, 자, 우리가 대변권은 우리가 부채는 내가 앞으로 어음을 줘야 될 돈, 내가 외상 매입한 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거래처 앞에 이제 거래처 이런 말이 나 회사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한다. 자, 그 다음은 총계정 원장이에요. 총계정 원장은 이제 월별로 물어볼 때, 즉 기간이 길 때 물어볼 때는 우리 총계정 원장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월별로 이렇게 다다다닥 월이 나오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총계정 원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제품 매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꼭 제품 매출만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뭐 외상 매출금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외상 매입금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앞에 땡땡이 거래처가 안 붙었잖아요. 그럴 때는 월별로 물어볼 때는 기간이 길대요. 길 때는 통계정원장에 물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여기 뭐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에 차익은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의 물음은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의 월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초계정원장이 월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 월에 대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그리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지금 제품 매출액입니다. 그럼 제품 매출에 관한 것만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매출 이렇게 꺼내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시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변 거를 보시는 거잖아요. 대변 거의 제품 매출이니까 이 중에 제일 많은 월이 6월입니다. 6월의 금액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 자, 월별로 체크를 하시고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제품 매출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가장 큰 금액과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이니까 그리고 작은 월이라고 했으니 요거 두 개를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많이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제품 매출이 많은 달이고요. 요 밑에 거는 이제 가장 적은 달이죠. 요거에 대한 차익을 물어봤으니까 많은 달하고 적은 달의 차익을 빼시면 요 금액이 나오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답안 저장에 가시면 요거 이제 장구조에 넣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 이걸 넣으시는 거예요. 다음 그다음 계정별 원장은 그 달의 금액이 얼마냐, 뭐 회수액이나 뭐 외상매입금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갚은 거 이런 거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한 달만 물어볼 때 금액 잔액이나 또는 회수액 지급액을 물어볼 때는 요거는 이제 계정별 원장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4월에 외상 매출금의 회수액은 얼마를 물어봤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계정별 원장에 가셔가지고 계정별에 체크해 주시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얘기하는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럼 그 달의 거만 이렇게 다 잡아 주시는 거예요. 차변권은 외상 매출액이 되시는 거고요. 대변은 이제 회수액이 되시는 거예요. 뭐 회수 뭐 이렇게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저기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변 거잖아요. 그 달에 전체 회수액을 뭐라고 받은 게 얼마냐? 그럼 요거 4천만 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거를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은 우리가 얘기하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에 외상매입금 지급액이잖아요. 자, 그러면 계정별에다가 놓고 7월부터 7월 31일 그달에 이제 외상매입금의 금액을 선택해 주시면 자, 차변 거죠. 얘는 지급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요 금액이 전체 월에 전 지급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또는 뭐 지급어음이 나온다 그러면 지급액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현금 출납장이세요. 현금 출납장은 현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현금에 들어온 금액과 나간 금액 이런 것들의 차이 금액이 얼마냐 또는 뭐 몇 월 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현금 유입액은 얼마냐 그리고 뭐 마지막 잔액의 4월 30일까지의 잔액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실 때는 우리가 현금 출납장에서 보시면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번은 현금 출납장에 가셔가지고요. 기간을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돈이 나간 거잖아요. 입금, 출금 잔액이 나오시면 출금이 이제 지급된 금액이에요. 나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월계를 보시면 자, 요 금액이 그달에 나간 금액이 되겠죠. 우리 지출액, 뭐 지급액, 출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부터 7월 30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7월 7월 31일 입금과 출금의 차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도 월계를 보시고요. 그 달에 여기에 있는 입금과 출금의 월계가 나오실 겁니다. 그걸로 보셔야 돼요. 밑에 있는 누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얘가 들어온 돈이 이 돈입니다. 그 다음에 출금 나간 돈이 이 돈이에요. 그래서 뺀 금액, 요 금액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저장칸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1월계표예요. 1월계표는 이제 무슨 판매비와 관리비의
가장 많은 지출액이 얼마냐? 또는 뭐 특정한 계정가, 뭐 통신비도 나올 수 있고, 수선비도 나올 수 있고, 차량 유지비도 나올 수도 있고, 소모품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 현금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전체 지출액은 얼마냐? 뭐 또 영업의 비용의 전체 지출액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는 1월계표를 조회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전 1개에다 놨어요. 월계가 있고 1개가 있는데 1월급표에 1개를 놓으시면 언제부터 기간을 치게 돼 있어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기에 대한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의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가장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은 여비교통비가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현금이라는 게 나오세요. 여기 현금이 있고 대체가 있는데 현금에 관한 거는 현금만 모아놓은 거고요. 대체는 현금 외에 관한 걸 모아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금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차변에 있던 현금은 현금이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라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금의 출금을 의미하시는 거고요. 대변에 있는 현금은 얘는 돈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얘 현금만 집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의미는 좀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월계에다 커서 갖다 놓았어요. 제가 월계에다가 8월부터 8월 월계에 커서 넣으면 월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8월 8월을 조회하시면 자 영업외 비용이라고 있으니까 영업외 비용을 보시면 되죠. 영업외 비용의 전체 금액은 얼마냐 총 지출액이 그럼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장이 이제 활용도가 좀 높은 겁니다. 자, 메인 매출장은 이제 우리가 뭐 면세 매출액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액 또는 이제 뭐 현금 영수증의 매출액 이런 거 볼 때는 메인 매출장에서 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반영되는 뭐 3월에 현금 영수증 발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냐 또는 뭐 공급 대가는 얼마냐 공급 대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이시니까 자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냐 또 이런 거 매입액은 또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매입 매출장에서 조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판매분의 공급 대가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장이 오셔가지고 조회 기간을 이제 1월이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조회를 해주시고 자, 구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있고 매출 있고 매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을 선택하시면 유형이라는 게 나오죠. 이 유형이 이제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에 넣을 때 그 유형을 다 끌고 오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카드에 관한 거, 현금 영수증에 관한 거, 이런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입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카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 과세에 관한. 그래서 공급가액을 물어보면 요게 되는 거고요. 부가세 물어보면 이게 되시는 거고요. 두 개 합한 금액이 공급 대가이기 때문에 월계를 보시는 게 좋겠죠. 합계. 요 이달 거니까. 분기라는 것은 3개월씩 조회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은 이제 분기권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죠. 제1기 부가가치 예정신고 1월부터 3월입니다. 반영된 현금 영수증의 발행분의 공급 대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이제 메인 매출장에 오셔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분은 이제 매출로 보시는 거고요. 우리 현가라고 보면 돼요.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니까 2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선택한 유형의 번호와 똑같습니다. 그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월과 3월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조회가 되네요. 여기 그래서 1월은 공급 대가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포함된 게 이제 공급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합계가 33만 원이고 또 3월에 여기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금액이 77만 원. 우린 두 개를 다 합쳐야겠죠. 그럼 이게 분기의 누계액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110만 원이 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얼마냐 그러면 뭐 예정신고 1기 예정 그럼 요게 되는 거예요. 분기 공고가에 세액은 얼마냐 그럼 요게 되시는 거고요. 3개월치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나 또는 뭐 손익계산서나 이런 거 이제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자, 뭐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장표에 이제 주로 물어본 것들은 합친 금액이에요. 통합계죠.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또 차익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자, 될 수 있으면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는 게 가장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3월 말까지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그러면 또는 매출 채권 금액이 얼마냐? 매입 채무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또는 뭐 투자 자산의 전기말 대비 증가액은 얼마냐? 또는 이제 5월 말까지의 뭐 땡땡이 자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익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여기 와서 조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제가 학계잔액 시산표를 일부러 했어요. 1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 오셔도 조회하셔도 됩니다. 얘는. 자, 될 수 있으면 재무상태표로. 자, 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은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제출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관리용을 누르시면 평상시대로 현금 나오고 당좌예금 나오고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시는 거고요. 매출 채권 나오시면 우리 이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다가 딱 제출용을 누르면 그럴 땐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거. 그럼 잔액을 항상 보시는 거고요. 요거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재무상태표로 조회한 겁니다. 4월 말까지의 외상매입금을 전기 대비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세 가지가 나오시는데 관리용은 평상시대로 하시는 거고요. 아까 학계잔액 시장처럼 제출용을 누르면 이렇게 합해지시는 거예요. 통합계정이 사용되시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관리용을 여기 표준형이라고 나오는데 표준형은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법인 조정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냅두시고요. 자, 관리용을 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펼쳐지는 거 나열이 이렇게 쭉 되잖아요.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요거와 요거의 차액 금액을 물어보신 겁니다. 증가액을. 그러면 단기분 여기 전기분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 금액이 얼마냐 증가액이 차익이 얼마냐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 모듈에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회계관리 옆에 보면 맨 위에 보시면 부가가치 선택하시면 신고서 조회 문제는 어떻게 조회하는 건지 이런 말들이 나오시면 신고서 조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예정신고 때 신용카드에 대한 또는 세금계산서의 매입분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고가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하고요.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하고 또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또는 매출세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얼마냐? 뭐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를 조회하시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 신고서를 조회하시면 일반 과세자에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으시고요. 자, 조회 기간은 이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해 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신용카드 매입이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눌러보시면 요 이제 옆에 화면에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수령 받은 것 중에 수취한 것 중에 일반 매입액 여기 일반 매입액 또는 고정자산 매입액이다 고정자산 매입액 요거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일반 매입액이니까 이렇게 공고가액 물어보시는 게 이거고요. 세액 물어보시면 이걸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있는 것처럼 4월 1일부터 6월 30일 조회하시고 그리고 쭉 가가지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클릭해 보시면 이제 요게 화면이 뜨세요. 옆에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에 공고가액 세액 따로 뜹니다. 그럼 세액을 물어보면 이게 되시는 거고요. 공고가액을 물어보시면 이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자, 과세표준의 세금계산서 매출세액이니까 이쪽이죠. 과세표준 매출세액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에요. 그럼 이쪽이죠. 영세율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고요. 여기도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어요. 그 금액이 있으면 이 두 개를 다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은 얼마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매입세액에 이제 나오는 마지막 금액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얼마냐? 마지막 요 차액. 매출세액이 얼마냐? 그럼 요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전체 과세 표준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공고가액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합계를 보시면 돼요. 여기 이 합계가 전체 공고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입세액 물어보신 거니까 요 부분은 이제 매입세액은 요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매입세액 나오시는 거 납부세액 요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물어보실 때 보시면 되는 거고, 매입세액의 고정자산 매입액이 얼마냐? 그럼 여기 나왔죠. 고정자산 매입액 요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고, 세액이 얼마냐? 그럼 요걸 얘기하시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뭘 원하냐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학계표를 물어봐요. 세금계산서 학계표 조회하실 때는, 자, 주민등록 발급본의 발행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 자, 가장 많은 거래처명, 이런 거 물어보실 때, 또는 이 두 개의 차이의 매수가, 몇 매냐, 이런 것도 이제 요새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총 발행 매수니까 우리가 세금계산 합계표 오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자, 그러면 매출을 클릭하시고, 자, 1월부터 3월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매수가 나오시죠. 이렇게. 27매. 뭐, 매출처 수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이 얼마냐? 또는 세액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매수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신 거예요. 자, 예정신고는 이제 여기 조회했으니까 요거 한번 조회해 보시고, 매수. 그 다음에 다시, 확정신고 때 1기 4월부터 6월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매출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매수 나오시죠? 공급가액 세액 물어보면 이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1월부터 3월에 27매와 4월부터 6월에 38매. 자, 뭐, 음수가 나와도 양수를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11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는 매입 똑같습니다. 여기 매입을 조회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 매입 조회하시면 이 거래처명이 나와요. 이 중에 무슨 가장 많이 발생된 금액이 얼마냐 공급가액이 제일 큰 거. 그럼 여기서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매수가 많은 회사명은 뭐냐? 그럼 여기서 매수 제일 많은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도 있으니까 꼭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